대해 별 A, B가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정지해 있고 관찰자 Q가 탄 우주선이 0.9c 속력으로 A에서 B까지 등속도 운동을 하는데 P가 봤을 때, 즉 P의 관성계에서는 Q가 P를 스쳐가는 순간 동시에 빛을 내면서 폭발을 한대. 자, 그럼 이 문제는 위에다 써놓을까? 광원 2개, 검출기 1개짜리 문제지. 자, 그래서 지금 P의 좌표계에서 볼 때는, 자, 정리를 해볼게. A에서 P까지의 거리와 B에서 P까지의 거리는 똑같아. 지금 문제 나온 거지. 그러면 A, B에서 동시에 폭발을 했어. 동시에 빛이 켜졌어. 그냥 ON이라고 쓸게. 자, 그러면 거리도 똑같고 동시에 켜졌으니까 P에 동시에 도착을 해야 돼. 자, 근데 Q는, 자, A에서 B까지의 거리와 B에서 P까지의 거리는 같은 거는 맞아. 왜냐하면 길이 수축이 같은 길이만큼 수축이 되기 때문에 이 A에서 P까지, B에서 P까지의 거리가 P에서 같았다면 Q에서도 같은데 대신에 길이 수축이 P에서 일어나지. 왜냐하면 A에서 P까지의 거리와 B에서 P까지의 거리는 P가 봤을 때가 고유 길이야. 그럼 Q가 봤을 때는 길이 수축이 일어나야겠지. 자, 그래서 길이 수축이 일어나고, 자, 그 다음이 중요한데 Q에서 봤을 때도 P에 동시에 도착을 하지. 그치? Q가 봤을 때도 P에 동시에 도착을 해. 자, 그러면 이 빛이 동시에 켜질 것인가? 이게 아닐 수도 있겠지. 왜냐하면 P에 동시에 도착하는 거는 한 가지 사건이고 A, B가 켜지는 거는 두 가지 사건이기 때문에 동시성의 상대성 때문에 Q에서는 동시에 도착을 안 할 수도 있지. 그러면 어떻게 켜져야 되냐면, 자, 밑에 이걸 살짝 지워볼게. Q가 봤을 때는, 요 안에 있는 Q가 봤을 때는 나는 가만히 있고 A, P, B가 다 왼쪽으로 0.9c로 가는 거야. 자, 그러면 자, P가 P' 위치로 이동을 하겠지. 자, 그러면 여기 A하고 B에서 동시에 켜지는 것이 아니라 누가 먼저 켜져야 돼? B가 거리가 멀어졌으니까 B가 먼저 켜져야겠지. 자, 이게 일단은 동시성의 상대성을 기본으로 설명을 했는데, 자, 그러면 1번부터 풀어볼게. 자, A의 관성계에서 A와 B에서 발생한 빛이 그치, 동시에 도달한다 맞지? 그리고 A에 발생한 빛이 P에 도달할 때 Q에게도 도달한다. 2번 보기는 보면 2번을 보면, 자, A에서 발생한 빛이 P에 도달을 했어. 그 시간에 Q에게도 도달을 하냐라고 물어보는 건데, 그치? 요거는 어떻게 돼야 돼? Q에 도달을 할 때 같은 시간에 도달하진 않겠지. 왜냐면 Q한테 갈 때는 이렇게 대각선으로 가겠지. 그치? 그래서 동시에 도달하는 건 아니니까 X. 자, 그 다음에 3번에 보면 Q의 관성계에서 Q가 볼 때, 그치? 요게 중요하지. 동시에 먼저 폭발한 게 누구야? B가 먼저 폭발했지. 그래서 틀리다는 거야. 동시에 폭발한 게 아니라. 자, 그리고 4번 보기. Q의 좌표계에서 볼 때, Q에서 볼 때 측정한 A에서 P까지의 거리는 P의 관성계에서 측정한 A에서 B까지 거리보다 어떻다고? 작다 그랬지. 왜? 길이 수축 일어나니까. 요거 물어보는 거지. 그치? 자, 그 다음에 5번 보기. Q의 관성계에서 측정한 A에서 P까지, B에서 P까지 거리는 같다. 맞지? 왜냐하면 길이 수축이 동시에 일어나니까 같다 하면 맞지? 동그라미지? 자, 6번 보기. 한 관성계에서 동시에 일어난 사건은 다른 관성계에서도 동시에 일어난 것이 아니지. 관측된다니까 틀렸지. 지금 여기서는 요 형광펜 표시로 여기. 자, 요걸 꼭 잘 강조를 해야겠지. 자, 그 다음에 밑에 자료 2 넘어갈게. 자, 자료 2 읽어보면 그림은 관찰자 A에 대해 B가 탄 우주선이 0.6c의 속력으로 직선 운동하는 모습인데 B의 관성계에서, 그러니까 B가 봤을 때 광원과 거울 사이 거리는 L이고 광원에서 우주선의 운동방향 수직으로 발생시킨 빛은 거울에 반사되어 다시 되돌아온대. 그럼 B의
관성계에서 광원에서 발생한 미세 속력은 C이다. 당연히 A에서 봤을 때도 C겠지? 자, 그러면 먼저 A의 좌표계에서는 어떻게 보이냐면 이 빛이 이렇게 대각선으로 갔다가 이렇게 대각선으로 돌아오는 걸로 보이겠지. A의 좌표계에서는. 물론 B의 좌표계에서는, B의 관성계에서는 수직으로 올라가서 수직으로 내려온 걸로 보이겠지. 그치? 이렇게. 자, 그러면 일단 1번 보기부터 볼게. 자, A의 관성계에서 측정한 광원의 속력은 C보다 크다. 아니지. 무조건 광속 불변이니까 아니고 C랑 똑같다 그랬지. X고. 자, 그 다음에 2번에 A의 관성계에서 측정한 우주선의 길이는 고유 길이보다 짧다. 자, 고유 길이라는 거는 우주선이니까 우주선이랑 같이 있는 관성계가 누구야? B가 되겠지. 그래서 우주선의 길이라고 쓰고, 자, LB랑 LA로 쓸게. 자, LB는 B가 측정한 우주선의 길이, LA는 A가 측정한 우주선의 길인데, 자, 누가 고유야? 둘 중에. 그치? B가 고유야. 그럼 길이 수축이 일어나니까 A가 측정한 길이가 고유 길이보다 짧다 하면 맞지. 자, 3번에 A의 관성계에서 측정한 광원과 거울 사이의 거리는 L보다 짧다라고 했는데, 자, 요 L이라고 하는 거는 요 수직길이지. 길이 수축은 어디로만 일어나? 운동 방향의 수직으로만, 그 운동 방향으로만 일어나기 때문에 자, 길이 수축은 운동 방향으로만 일어나지, 즉 X축 방향으로만 일어나기 때문에 Y축은 항상 똑같아. 그래서 짧다 하면 틀린 보기가 되겠지. 자, 그 다음 4번에 A의 관성계에서, 자, 요거 너무 중요하다 그랬지. 요거 4번, 5번은 너무 중요해. 자, 이거는 시간 팽창하고 상대성을 두 개를 알아볼 수 있는 문항이지, 그치? 자, 요거는 엄청 중요하니까, 자, 수업 시간에도 강조를 했는데, 자, 뭐라 그랬지? 남의 시간이 무조건 느리게 가는 거야. 내 시간보다. 남의 시간. 자, 그러면, 자, A의 관성계에서 봤을 때 B가 남이지. 이게 나지. 남의 시간은 내 시간보다 느리 간다니까 맞지. 자, 그리고 B의 관성계에서 볼 때는 A가 남이지. 남의 시간이 내 시간보다 느리게 간다지. 그래서 요거는 틀렸지. 자, 그래서 요거 시간 팽창하고 동시성의 상대성 요거 동시에 알려주는 문항이지. 꼭 잘 기억을 해놔야 되지. 자, 그 다음에 3번. 자, 3번은 0.88C, 0.99C의 일정한 속도로 지표를 향해 움직이다가 하나는 지표면에 도달하기 전에 또 다른 하나는 지표면에 도달하는 순간 붕괴한대. 그럼 누가 더 오래 살아있느냐 물어보는 거지. 누가 봤을 때, 관찰자가 봤을 때 정지 상태로 있는 뮤온의 고유 수명은 T0래. 자, 요거 고유 수명이라는 뜻은 뭐냐면 정지 상태로 있을 테지. 그럼 요건 좀 말이 안 되지만 뮤온 A에도 사람 A가 타고 있고 뮤온 B에도 사람 B가 타고 있다고 생각을 할 때 이 A하고 B는 내 시간은 무조건 다 T0라고 생각을 하겠지. 왜냐하면 고유 수명이니까 무슨 뜻이야? 이 A랑 A의 좌표계에 있는 사람과 B의 좌표계에 있는 사람은 나는 멈춰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래서 뮤온 A하고 B의 입장에서는 나는 T0만큼 살아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자, 그리고 이 H는 누가 봤을 때의 거리냐면 관찰자가 봤을 때의 고유 길이지. 자, 그러면 우리 길이 수축은 좀 쉬우니까 이 관찰자가 봤을 때는 이 관찰자를 뭐라 그러지? 관찰자 C가 봤을 때는 이거는 고유 길이지. H의 길이가. 자, 그러면 이 고유 길이 C라고 놓게 보다 길이 수축이 일어나지. 그런데 A가 본 거리와 B가 본 거리는 이렇게 되겠지. 왜냐면 B는 속력이 더 빠르니까 길이 수축이 더 크게 일어났겠지. 일단 여기까지는 알 수 있어. 자, 그런데 이제 C가 봤을 때, 관찰자가 봤을 때
본 고유 뭐 수명이라고 그럴까? 시간이니까 시간을 볼 거야. 그러면 아까 2번 문제에서도 얘기했지만 남의 시간이 느리게 가지. 그러면 관찰자 C가 본 A와 B의 시간이 느리게 가니까 수명이 길어지는 거야. 근데 당연히 누가 더 길겠어? A가 더 길겠지. C가 할 필요가 없지. 그래서 A보다 B가 더 길겠지. 그래서 이렇게 쓰면 돼. 자, 그러면 일단 1번 보기부터 볼게. 관찰자가 측정할 때, 즉 관찰자가 봤을 때, 자, 아까 뭐라 했어? 관찰자는 남의 시간이 느리게 가니까 수명이 길어지는데 A가 생성된 순간부터 붕괴되는 순간까지 걸리는 시간이 그치 고유 시간보다는 길겠지? 그래서 맞고. 자, 관찰자가 측정할 때 2번 보기 뮤온이 생성된 순간부터 붕괴되는 순간까지 걸린 시간은 이것도 수명이지. 누가 더 길어? B가 더 길겠지? 그러니까 요거는 틀렸지. 자, 그 다음에 3번 보기 지표면에 도달하는 순간 오래 사는 애는 누구다? B라 그랬지? 자, 그러면 4번 보기 뮤온 B가 측정한 거리는 짧아져야 돼. 그치? 짧아져야 돼. 근데 어떻게 짧아지냐면 자, B 입장에서는 나는 가만히 있는데 지표가 나한테 0.99C로 오지. 지표가 나한테 0.99C로 오는데 내 고유 시간은 T0야. 이 T0는 B가 봤을 때 시간이지. 그러니까 요거는 맞지, 그치? 그리고 이게 H 고유 거리, C가 측정한 거리보다는 당연히 짧아야겠지. 그래서 이제 요게 나오는 거야. 요거, 그치? 그래서 5번도 맞지. 이해되니? 여기가 5번. 자, 그래서 요거는 일단 4번, 5번 보기 좀 중요하겠지? 잘 기억을 해놔. 자, 자료 4는 질량 결손의 뭐 핵반응에 대한 건데 자, 우리 여기서는 어떤 원소교를 X라고 썼을 때 왼쪽 위에다 쓰는 게 질량수고 자, 그 다음에 왼쪽 밑에다 쓴 거 우리가 원래는 원자번호라고 했는데 화학에서는 여기서는 전하량이라고 해도 되지. 이거는 배웠겠지 수업 시간에. 자, 그런데 이때 반응 전후에 질량수의 합이 보존이 되고 전하량 합도 보존이 되지. 그리고 절대 질량의 보존되지는 않아. 화학에서 질량 보존 법칙 배웠지만 이거는 화학 반응이 아니라 핵 반응이니까 질량 보존 절대 안 되지. 왜냐면 무조건 자리 없으니까 밑에다 쓸게. 자, 질량 결손이 일어나서 에너지를 방출하게 되겠지. 자, 그래서 요거 중요하니까 꼭 잘 기억을 해놔야 돼, 여기. 자, 그러면 위에 있는 번호를 맞춰줘야 되는데 자, 여기 2하고 3이지. 근데 여기 4야. 그러면 기억에 들어가는 거는 자리 없으니까 위에다 쓸게. 1이 들어가야겠지. 왼쪽 위에 있는 숫자는. 자, 그리고 아래에 있는 숫자는 1하고 1인데 여기 2야. 맞지? 그러면 얘는 0이 들어가야 돼. 그러면 밑에 전하량은 없으면서 질량수가 1인 게 당연히 중성자겠지. 그럼 기억에 있는 거는 중성자. 자, 그럼 밑에 나의 식을 볼게. 위에는 2, 2야. 근데 여기는 1이니까 얼마가 들어가야 돼? 3이 들어가야 되지. 자, 그래서 왼쪽 위에 들어가는 숫자는 3. 자, 그리고 밑에는 1, 1이면 더하면 2지. 근데 여기 0이니까 니은에는 2가 들어가야 돼. 그래서 2, 0 더하면 2가 되니까 그럼 얘는 전하량은 2면서 질량수가 3이니까 뭐겠어? 헬륨의 원자핵이겠지? 헬륨의 원자핵. 헬륨 원자라고 하면 안 되지. 원자핵이 되겠지? 근데 이 헬륨 원자핵은 지금 보니까 양성자 2개에 중성자가 하나 있어서 질량수가 3이겠지. 자, 그럼 이제 1번 보기부터 볼게. 핵반응에서 반응 전과 후에 질량수는 보존되지. 질량이 보존이 안 되는 거지. 자, 그래서 X. 자, 기억은 중성자 나왔고
니은은 사헬륨이 아니라 뭐야? 삼헬륨이죠. 여기 글씨 잘 봐야 돼. X. 질량 결손 맞지? 그리고 자, 이 둘의 질량의 합은 가 보기에서 가 반응에서 합보다 무조건 어때? 더 크겠지. 질량 결손 일어났다고 했으니까. 자, 그리고 여기 보면 또 하나 좀 봐야 되는 거 가에서 하고 나에서의 질량 결손은 가가 훨씬 큰 걸 알 수 있지. 이유는 에너지가 더 많이 발생했으니까. 그치? 그래서 이런 것까지 잘 체크를 해놔야겠지?